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바의 예외 처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이제 예외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객체로 취급을 하고요. 이 예외 처리하는 거를 우리 java.lang라는 요 패키지에서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요 java.lang 요 패키지가 우리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인터페이스가 됐든 자료형이 됐든 예외 처리가 됐든 이런 기능을 전부 다 제공해주는 패키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패키지이기 때문에 임펄트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죠. 이때 이제 예외 처리할 때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가 try catch라는 요 명령어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try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거기다 이제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코드 있죠. 그거를 이제 써줘요. 써주면 그곳에 있는 코드를 먼저 수행하다가 만약에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예외 처리하는 캐치 블록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예외 처리 코드를 수행합니다. 그럼 이제 try 블록에서 이제 처리하던 그 코드에서 중간에 이제 캐치 블록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 예외가 발생한 이후에 그런 코드들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try라고 써주고 이제 캐치를 이제 여러 개 작성할 수 있는데 그 캐치 블럭에서 선언한 그런 변수들 있죠. 그런 변수들은 해당 캐치 블럭에서만 유효해요. 그 안에서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if가 됐든 for처럼 if 안에다가 또 다른 if, for 안에다가 또 다른 for를 쓸 수 있듯이 이 try catch도 마찬가지로 try catch 요 안에다가 또 다른 try catch를 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if가 됐든 for가 됐든 그런 곳에서 이제 실행할 명령어가 여러 줄 있을 때 우리가 중괄호로 묶어준다 그랬는데 이 try catch 같은 경우에는 실행 코드가 만약에 한 줄이에요. 한 줄이라도 이 중괄호로 반드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try catch에서는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가 없더라. 무조건 써야 되더라. 자, 예외 처리의 이런 특징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그 기본 형식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 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맨 처음에 이제 try로 시작하고요. 중간에 이제 catch다 해서 이제 예외 처리,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라,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라고 쭉 적어주고 마지막에 이제 finally 해서 얘로 이제 끝나요. 자, 요 생김새 보게 되면 우리 약간 스위치문이랑 비슷하고요. 얘가 실제 실행되는 것도 스위치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try라고 써주고 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코드 있죠. 그걸 이제 요 자리에다 적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적어놓고 얘를 실행하다가 하드웨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운영체제에서 설정을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만약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쭉 적어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 코드를 실행하다가 얘가 발생하긴 했는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여기 있는 거, 무조건 여기 있는 처리 코드를 실행하고 끝내라 라고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파이널리 하고 여기다 이제 코드를 쭉 적어주는데 여기다가 쓴 코드는 예외가 발생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거랑 관계없이 무조건 처리되는 그 코드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할 때 얘가 만약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코드를 썼는데 그때 이제 예외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쭉 실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찾아가는 순서가 맨 처음에 이제 try라는 곳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거기는 코드를 막 실행합니다. 실행하고 다 끝났는데도 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제 요 파이널리 이쪽으로 이제 이동이 돼서 여기다 써놓은 코드를 이제 실행하고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예외가 발생했다. 그럼 맨 처음에 이제 트라이 가서 이제 코드를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했어요.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해당되는 그 캐치로 이제 이동이 되겠죠. 해서 그 해당 캐치로 이제 이동을 했다가 그걸 이제 실행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리로 이제 이동이 돼서 그 코드를 이제 실행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안 했을 때 하든 안 하든 무조건 트라이로 시작하고 파이널리로 끝나더라. 그때 발생하면 이제 해당 캐치로 가는 거고 발생하지 않으면 캐치 건너뛰고 그냥 파이널리로 가더라. 그렇게 해서 실행되는 순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요 중간에 캐치하고 그 뒤에다가 예외 객체를 쓸 수 있는데 요 예외 객체에는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예외 처리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실행되는 순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기본 형식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잘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